6번의 올림픽 출전, 2번의 금메달과 3번의 은메달. 뜨거운 박수와 환호는 4년마다 한 번씩 아주 잠깐 주어지고 그 다음 이어지는 건 긴 무관심과 침묵. 그러나 가슴 벅찬 기대와 설레임으로 어떤 조건도 없이 오늘도 코트에 선다. 우리는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이다. 2004년 8월, 우리의 상대는 올림픽 2연패를 노리는 덴마크. 전후반 60분 경기 무승부, 2번의 연장전 역시 무승부, 19번의 동점을 주고받으며 그들과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그리고 이어진 승부 던지기. 결국 그들이 이겼다. 그들의 대단한 체력이 부러웠고 심판의 판정이 억울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끝까지 버티지 못한 우리 자신을 용서하기가 힘들었다. 올림픽 때마다 우리는 매번 이런 환호 속에 조금씩 하지만은 끝나면 금방 끝입니다. 덴마크의 핸드볼 열기와 대한민국 핸드볼 열기의 차이점에 따라서 우리가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올림픽에 이렇게 나와서 대표 선수 하는 그 종목의 선수가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그런 팀이 없다는 자체가 그건 뭐 뭘로 어떻게 얘기를 해드릴까요? 마지막 연장을 들어가서는 내가 저희 선수들이 훈련을 하다가 베이징 올림픽이 가까워오면서 태릉 선수촌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 9시, 새벽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를 끝내자마자 여자 핸드볼 선수들은 체력 단련장에 모여들었다. 누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했는가. 누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가. 아직 최종 엔트리가 발표되기 전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는 18명 선수들과 이들을 최고의 무적 전사로 만들어야 하는 이명철 감독은 초조했다. 뛰어난 선수 하나둘이 필요한 게 아니다. 모든 선수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모든 선수의 체력이 비슷하게 향상돼야 한다. 어제 20kg짜리 엽기를 50번 들었다면 오늘은 55번, 아니 60번을 들어 올려야 한다. 나를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25kg짜리) 모래주머니가 준비됐다. 올해 37살의 골키퍼 오영란을 위해서다. 2살 난 딸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녀. 아테네의 한을 풀어내기 위해 노장은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 대표팀의 간판 스타 오성우.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이번 베이징 올림픽까지 5회 연속 출전하는 그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여자 핸드볼 팀의 맏언니이다. 올해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 초년병 김호나. 하늘 같은 대선배들 옆에서 김호나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혹독한 훈련을 견뎌낸다.
선배들의 부족한 체력을 메우고 그들의 뛰어난 경험과 기술에 호흡을 맞춰야 한다. 올라가. 냉방 시설이 잘 돼 있는 훈련장인데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온몸이 땀 범벅이 돼버렸다. 전후반 60분 내내 처음 같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이 여름 그녀들은 거칠게 뛰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모든 선수들의 마음이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선수들은 유난히 안타깝게 훈련에 매달렸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티켓은 우여곡절 끝에 기적처럼 주어진 기회였다. 핸드볼이 중동 심판들의 편파 판정으로 올림픽 본선 직행에 실패했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심판의 편파 판정은 지독했다. 안타깝게 올림픽 직행이 좌절된 뒤 그러나 기회는 다시 한번 찾아왔다. 아시아 예선의 편파 판정 논란으로 일본에서 열린 재경기. 우리 팀은 승리했지만 결국 이 경기는 무효 처리됐다. 지난 3월 말 우리 대표팀은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님으로 향했다. 아시아 예선의 편파 판정, 재경기의 무효 판정 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 어쩌면 지난 대회의 준우승팀이 올림픽 본선에 출전조차 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아프리카의 콩고와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프랑스와 한국 등 4개국이 결어 상위 2개 팀에게 베이징 올림픽 본선 진출권이 주어지는 경기. 1차전에서 콩고를 가볍게 물리친 한국, 관건은 프랑스였다. 유럽 예선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프랑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만만치 않은 강팀. Elle est très vivace, elle est très tactique et tout. Je pense que ouais, ça va être assez dur pour la France, mais bon, je pense que quand même la France a un jeu quand même capable, on est capable quand même de faire, de remporter, mais bon, c'est sûr que ça va être serré quoi. 2천여 명이 넘는 프랑스 관중 속에서 한국팀 응원단은 고작 5명. 한국인 며느리 때문에 응원에 나섰다는 이들 가족은 이명철 감독의 작은 선물에 크게 기뻐하기도 했다. 이날 경기는 프랑스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C'est une très très belle équipe enfin, moi je ne suis pas joueur donc, mais pour nous autres en télévision, c'est une équipe qui est très généreuse, qui se donne beaucoup et qui propose un très joli handball. Donc c'est très spectaculaire. Bon, hier on a vu un match formidable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et c'est deux très grandes équipes, deux très belles équipes. 프랑스나 한국팀이나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였다. 차라리 실력이 모자랐다면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편파 판정이나 경기장 밖 입김에 의해 올림픽에 나가지 못한다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다. 그건 바로 잡아야 했다. 경기가 시작됐다. 양팀 모두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 첫 골은 한국팀이 먼저 넣었다. 하지만 곧바로 프랑스 팀이 한 골을 만회했다. 1대1 동점이다. 경기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 팀이 한 골을 넣으면 프랑스가 곧바로 쫓아오고 주거니 받거니 시속 게임이 계속됐다. 먼저 파이팅에 나선 것은 오성욱 선수. 전반전에 어떻게든 점수차를 벌려보겠다고 뛰어다니는데 좀처럼 그 고리가 풀리질 않는다. 번번이 프랑스 속공에 발목이 잡혔다.
다행히 전반전은 한 점 차로 이긴 상태에서 끝났다. 막상막하의 승부. 임 감독이 조금 더 선수들을 독려한다. 뭐 하는 거야? 점수만 짜고. 골키를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도 모르고 게임 때문에 없어. 그리고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경기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피만 좀 네가 터져주면 쇼는 그냥 끝나는 거야. 어? 기다리지 말고 달려들어가 차고 나가. 넘어지지 말고, 알겠어? 끝까지 보고. 자 주지 않고 막 이러단 말이야. 보고, 이렇게 내리면 주지 않는다고. 잘 보고. 우선이, 정면에서 항상 흘러가란 말이야. 흘러가. 수비 잘하고 있으니까 에라 좀 줄이고, 자, 저기 갔다 놓고. 사실 유럽의 강호 프랑스와 이 정도 접전을 벌이는 건 칭찬을 해야 될 일이다. 2차 예선이 끝나고 대표팀이 해체된 뒤 갑자기 또 소집된 터라 제대로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 그나마 이 정도 손발이 맞는 건 경험 많은 노장들 덕분이었다. 후반전 역시 전반전과 비슷한 양상이 계속됐다. 프랑스 팀이 골을 넣을 때마다 관중들은 점점 더 열광했다. 이날 먼 이국 땅에서 여자 핸드볼이 올림픽을 위해 뛰고 있다는 걸 아는 한국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수나 감독이나 그동안 그랬듯이 말없이 뛰었다. 올림픽에 나가야만 주목받는 핸드볼.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보고 평가하는 게 냉혹하지만 현실이다. 그동안 핸드볼이 이만큼이라도 사랑받았던 건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던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팀은 열심히 뛰었다. 이날 한국 여자 핸드볼은 프랑스 대표팀과 무승부를 기록했다. 대표팀 이명철 감독과 최석재 코치가 호텔 주방에서 분주하다. 바로 이것, 김치찌개 때문이다. 닫아. 이렇게 불 줄였어. 불 줄인 거야. 닫아. 뜨거워. 이명철 감독이 단연간에 걸쳐 익힌 솜씨. 제법 맛이 괜찮다. 감독은 이 얼큰한 김치찌개를 식당 안으로 가지고 나갔다. 수많은 해외 원정 경기를 치른 덕분에 웬만한 서양 에티켓쯤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감독에겐 그런 에티켓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선수들을 기운나게 하는 것.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얼큰한 김치찌개는 4일이 넘도록 서양 음식만 먹은 선수들이 가장 원하던 음식이었다. 여러 사내 진미를 앞에 놓고도 결국 대표팀 선수들은 감독님표 김치찌개만 싹싹 비웠다. 마음이 흐뭇하다. 대표팀에 여유가 있다면 전문 요리사가 같이 와서 입에 맞는 음식을 해줬을 것이다. 그러지 못하는 열악한 형편에도 불평 한마디 없는 선수들이 너무나 고맙다. 이번 최종 예선의 마지막 경기 코트디부아르전. 현재 1승 1무. 여기서 이기면 베이징으로 간다. 오성우, 오영란, 우선희, 문필이, 박정희, 김오나, 허순영, 최인정 등
우리 선수들은 처음부터 이를 악물고 펄펄 날았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가슴 한켠에서 4년을 묵혀온 아테네 올림픽의 한을 풀기 위해, 한국 여자 핸드볼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에겐 올림픽이 필요했다. 그렇게 그들은 7번째 올림픽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우여곡절이 많아서였을까, 핸드볼팀 연습장은 늘 엄격하고 진지했다. 단 한 번 흐트러지는 법이 없다. 이곳에 오래전 함께 뛰었던 선배들이 찾아왔다. 올림픽을 앞두고 응원하러 들른 것이다. 기사들이 여기 저 바르셀로나 92년도 바르셀로나 때 저 주역들. 힘내십시오. 화이팅! 이거 몇 년 만에 맞죠? 이렇게 언니 공이 좀 물렁하지 않아? 아니 원래 가슴까지 와야 되잖아. 튀겨서. 이게 좀 바람이 없다. 그러니까 물렁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의 주역 이미영 선수.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공을 들고 뛰던 그때로 가고 싶다. 네? 진짜 좋다. 아니요. 사실은 뭐 은퇴하고 나서는 이 공을 만져볼 수는 없는데 오랜만에 이 공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손에 딱 하니까 이 손에 딱 안기는데요. 딱 잡히는데요. 기분이 굉장히 좋으네요. 마음은 항상 코트로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진짜 거짓말 않고 지도자보다는 코트 선수 생활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수들도 지금은 모르고 힘들다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꼭 알 거예요. 선수 생활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거. 우리 세계 최고의 순간은 선수 생활, 그 코트에서 뛰고 있을 때가 세계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88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사람들은 기적이라 했다. 그러다 92년 바르셀로나에서 2연패를 하자 실력이라 인정해 주었다. 하지만 늘 정상일 순 없었다. 은메달도 땄고 메달을 못 딴 적도 있었다. 안타까운 건 메달 색깔이 달라지면 박수 소리도 격려와 지원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올림픽엔 핸드볼에 생명이 걸려 있다. 올해 초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핸드볼의 숨은 이야기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많은 이들이 아줌마가 되어 30대 후반 노장이 되어 코트를 누비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었다. 영화배우 문소리 씨가 오성옥 선수에게 작은 선물을 보냈다. 영화의 두 주인공 저 김정은과 문소리 씨가 연기했던 선수의 실제 모델이 이들 오성옥과 이모경 선수다. 오성우님께 늘 응원하겠습니다. 든든한 동지였던 두 선수는 최근 길이 달라졌다. 이모경 선수는 감독으로, 오성옥 선수는 오스트리아 프로팀 선수로. 오스트리아에서는 더욱더 한국 음식을 많이 만들죠. 왜냐하면 한국 음식을 먹고 싶으면 만들어서 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제일 자주 하시는 음식이 뭐예요? 김치찌개. 삼겹살. 김치찌개 좀 제가 좋아해가지고 게임 끝나면 항상 그 다음날 김치찌개 꼭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김치한 선수하고 먼덕희 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일 때는 삼겹살 파티를 많이 해요. 여자 핸드볼이요? 만며느리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꼭 핸드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후배들 진짜 팔방미. 음식 잘하지, 착하지, 알뜰하지, 돈 잘 모으지. 그렇지. 운동 잘하지. 진짜 돈이 되지. 나는 항상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후배들을 보면 후배들은 진짜 팔방미인이에요. 다른 종목들하고 좀 다르게 애들이 좀 순수하고 알뜰하고. 그래서 여자를 고를 때는 여자 핸드볼 잊지 마세요. 광고 찍어. 내가 완전하게 써줄게. 엄마 계산해. 엄마 음식 잘하지, 승구야? 우리 엄마가 더 잘해요. 아니야, 이모. 너 엄마 음식 잘해 못해? 응? 엄마 음식 잘해 못해? 안 해요.
벌써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다. 우성욱 선수에게 이번 올림픽은 마지막이 될 듯하다. 마지막 올림픽. 지난 올림픽을 그렇게 안타깝게 끝내고 선수들은 소가리가 깊었다.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이라 칭찬하고 영화까지 만들어 격려해줬지만 풀리질 않는다. 단 한 번도 은메달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메달을 따고 싶어가지고 애들이 그런 말을 우리한테 참 많이 했어, 진짜. 그러니까 누가 따라고 해서 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이 먹어서 자식이 울고 엄마를 떨어지면서 그런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게 우리 후배들이 그 당시는 언니 우리 꼭 메달 좀 따게 해주세요. 우리 둘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진짜 하나하나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은메달 따서 뭐 이게 영화화되고 이렇게는 했지만 우리들 속마음은 다 골마서 이제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훈련해왔던 거 뭐였나 싶은 거 있잖아요. 언니가 돼가지고 막판에 자기 페이스 못 찾아가지고 헤맸던 거 생각하니까 좀 후회스럽고 슬펐었어요, 저는요. 이모경, 오성옥 선수와 함께 울분을 삼키며 기필코 다음 올림픽에서 서력하리라 준비한 우선희 선수. 그런데 우선희 선수는 무릎에 이상이 생겼다. 심각한 부상이다. 아직도 열이 조금은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전보다는 많이 안 나는 것 같고요. 3월 말 프랑스 최종 예선전에 뛸 때까지만 해도 이상이 없었다. 6월 초 대표팀에 합류하기 직전의 일이었다. 한 달이 넘게 치료하고 있는데 아직도 무릎에 물이 차 있는 것이 보인다. 전방 십자인대라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전방 십자인대인데 이게 이제 끊어진 거죠. 아직도 상처가 다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물이 차고 있어요. 관절 안에서 물이 차고 며칠 전에도 제가 물을 뽑았는데 피가 많이 섞여 나온 상태고. 이날도 우 선수의 무릎은 퉁퉁 부어 있었다. 지금 이 상태 있죠? 이 상태에서 한 두 배 정도 한 이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바위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이제 코끼리 허벅지처럼 이만했으니까 이렇게 다 빠져가면서. 의사의 검진이 끝나자 무릎 주변을 단단하게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재활 훈련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런 상태에서도 아직 출전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우선희, 세계 여자 핸드볼 선수 베스트 7에 3번이나 올랐던 최고의 공격수. 그녀가 부상 중이다. 부상 딱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올림픽 이거였거든요. 최종 저희가 프랑스에서 티켓을 땄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3번을 저기를 했잖아요, 예선전은.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그랬거든요. 야, 이렇게 우리 힘들게 예선전 치르고 나서 진짜 다친 부상 당하면 안 된다, 진짜로. 진짜 억울하다.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언니 다치면 안 돼요, 안 돼요 했는데 정작 제가 다쳐가지고. 7월 중순 우선희 선수의 합류가 불투명해지면서 대표팀의 고민도 깊어졌다. 우선희 선수는 노장 오성욱과 신인 선수들 사이에서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던 선수다. 우선희의 결장에 심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역시 맏언니 오성옥 선수. 후배 공격수들을 독려한다. 아니 사이드가 정이야, 정아야. 구석에 바꿔야 돼. 구석에 바꿔서 볼 나빠도 차고 들어와야 한다니까. 쫙 들어가지고 위에 탁 때리고. 알았지? 그 전반전에 매치를 끌 때쯤 막 그래가지고 꺾어가지고 하고 싸게 때려버렸단 말이야.
모든 공격수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자, 최임정, 박정희, 지금 일로 추가돼서 좀 오피 빨리 안 나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태릉 선수촌에 있어야 할 우선이가 병원에서 뛰고 또 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제대로 걷기도 힘든 무릎인데 그녀는 무쇠팔 무쇠다리를 가진 태권부이 같이 정신없이 몸을 움직인다. 총알처럼 빠르고 귀신같이 정확하다는 최고의 공격수. 어느 쪽에서 공을 던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그녀가 지금 최선을 다한 움직임이 이 정도다. 지켜보는 사람도 그 자신도 안타깝고 억울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아빠가 되게 기대하는 게 되게 컸어요. 올림픽을 위해 쏟아부은 4년의 시간, 그 정성이 아쉬운 게 아니다. 올림픽에서 멋진 경기를 기대했던 가족들, 핸드볼 선후배들, 그 금메달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게 그녀는 지금 너무나 괴롭다. 저는 저는 그냥 마음을 추스리면 되는데 저희 아빠가 좀 약간 제가 운동하고 있는 한에는 제가 막 올림픽에 나가고 있다는 제가 제일 자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제 사람들한테도. 근데 아빠도 이번 올림픽에 되게 크게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딱 다쳤다는 얘기 들으니까 포기가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훈련이 없는 주말 오후, 이명철 감독은 무거운 마음으로 태릉 선수촌을 나섰다. 항시 부족하죠. 모든 완벽히 준비를 했다고 그래도 항시 부족해요. 그냥 항시 아쉽고, 항시 시간이 없고, 항시 그러면서 이제 한 대회를 치르고 그러는데 완벽한 건 없죠. 이명철 감독은 지난번 아테네 올림픽 때 여자 핸드볼 팀을 이끌었던 바로 그 감독이다. 그 또한 젊은 시절 뛰어난 핸드볼 선수였다. 84년 LA 올림픽에서 남자 핸드볼이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 설 때 그 자리에 있었고 처음으로 유럽 클럽팀의 감독을 맡기도 했다. 임 감독은 모처럼 만에 가진 휴식 시간인데 집으로 가지 않았다. 집이 전주라 갔다 오면 더 피곤할 것 같아 그냥 그가 감독으로 있는 벽산건설 숙소를 찾았다. 숙소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차가운 물 한 잔 냉장고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임 감독은 그저 그렇거니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다. 선수 시절부터 대표팀 감독이 된 지금까지 1년의 절반 이상 집을 떠나 살았다. 한때 지도할 팀이 없어 야인 생활도 해봤다. 합숙소의 임시 생활은 너무나 익숙해서 먹을 게 없어도 모든 옷이 세탁소 신세를 져야 해도 이젠 상관없다. 임 감독이 주말 숙소에서도 고민하고 신경 쓰는 건 오로지 핸드볼. 유럽팀 경기 자료를 입수해 차근차근 전력 분석에 들어갔다. 최근 유럽팀은 지난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덴마크가 예선에서 탈락할 정도로 모든 출전국이 막강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임 감독이 잠시도 쉴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체격 조건이 우리보다 월등히 좋은 유럽팀을 상대할 비책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가장 강적이라고 생각되는 팀들은 주로 어떤 팀입니까? 러시아, 노르웨이, 독일, 루마니아. 문제는 체격 조건만이 아니다. 유럽팀의 기술이 4년 전보다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한 게임 한 게임 결승이에요. 한 게임 한 게임. 그동안 우리 팀의 장점은 빠른 속공과 기술이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이 장점이 통할지 의문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선발을 맞췄던 애들이니까 조직적으로는 잘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안이 좀 되고 나는 걱정되니까 체력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끝까지 정면 시술할 때까지 버텨주느냐가 큰 관건이에요. 승리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그렇게 뭐 기술적으로 크게 딸린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기술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할 일은 유럽팀처럼 막강 체력을 키우는 일뿐이다. 경기 내내 똑같이 페이스가 유지되는 체력. 아테네 올림픽 결승전처럼 연장에 연장이 이어져도 지치지 않는 체력. 올림픽을 한 달여 남겨둔 7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스피드 지구력 훈련에 열중했다. 일명 셔틀런이라고 불리는 이 훈련은 20m 거리를 무한 반복하면서 기록을 단축시키는 지옥 훈련이다. 이게 스피드 지구력 훈련이라고 그래요. 여자 선수는 아무래도 경기가 30분 전후반이 60분 경기이기 때문에 유럽 팀하고 해서 경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빠른 스피드를 경기 시간 내내 60분 동안 발휘하는 그런 스피드 지구력이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처음엔 20m를 7초에 달린다. 겉보기엔 총력을 다해 뛰는 것 같지 않다. 그저 왔다 갔다 왕복 달리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반 경기가 30분. 따라서 기본 30분 동안 점점 스피드를 올리면서 달려야 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체력이 버티는 데까지 무한 반복이다. 스스로 더 이상 못 뛰겠다 싶을 때 코트에서 나온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력마저 다 써버린 다음에야 선수들은 코트를 벗어날 수 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이 축구 대표팀에게 주문했던 것이 바로 이 스피드 지구력이었다. 당시 축구 대표팀 선수 중에 100회를 왕복하는 선수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자 핸드볼 선수들은 100회 이상 왕복하는 선수가 수두룩하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체력이다.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 달리던 선수는 대표팀 막내 김오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김오나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이번엔 남자 고등학교 핸드볼 팀과 연습 경기가 시작됐다. 1차 스피드 지구력 훈련이 기본 체력을 쏟아붓는 단계라면 시범 경기 전반전은 바닥에 남은 체력을 끌어올리는 훈련. 그렇다고 경기를 대충 하는 건 용납되지 않았다. 아무리 시범 경기라도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국가대표가 고등학생에게 질 순 없는 일. 전반전이 끝나자 다시 한번 20m 코트 무한반복의 스피드 지구력 훈련이 이어졌다. 훈련과 경기를 연이어 반복하는 것이다.
이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싶은데 선수들은 달리고 또 달린다. 달리다 보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주저앉는다. 매일매일 그렇게 달리고 또 벽을 만난다. 하지만 분명 어제와 다르다. 죽을 만큼 힘든 그 길을 달려 이를 악물고 그 산을 넘으면 새로운 내가 보인다. 혹독하죠. 어떻게 혹독 안 하다고 할 수 있고 혹독한데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알면서도 시키는 이 심정은 어떻겠어요? 유럽과 체격적인 차이가 많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야죠. 또 해내야 되고. 안타깝지만 내 스스로를 자꾸 해야 된다. 책짓질 할 수밖에 없죠. 7월 19일 베이징 올림픽 20일 전 김오나 선수는 베이징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전남 무안의 고향집을 찾았다. 어머니 생신인데다 잘 싸우고 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다. 초등학교 시절 핸드볼을 시작한 김오나 선수는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낸 유망주다. 특히 김 선수는 언니도 동생도 핸드볼 선수로 뛴 핸드볼 가족으로 유명하다. 이사가 유튜브 산대야.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도착한 딸을 위해 어머니는 늦은 저녁상을 차렸다. 장도에 오르는 딸에게 주는 어머니의 선물이다. 너무 힘드니까 우리 헬스게 자꾸 살짝 써. 뭘 살짝. 올해 들어 10번이나 먹었을까. 고단한 합숙 생활에 늘 그리웠던 어머니의 밥이다. 평소엔 말도 없고 우직하기만 한 딸이 코트에만 서면 펄펄 날아다녔다. 그렇게 좋아하니 한번 시켜보자 했던 것이 여기까지 왔다. 막내 사진밖에 없네. 21살 어린 딸은 대학도 포기하고 실업팀에 들어가 요즘 집안의 기둥 노릇까지 한다. 그때 최고 비쌀 때 한 마리에 450만 원씩 주고 그 새끼 뱀놈을 그때 2마리나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6마리째 됐어요. 지금 재작년에 사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2마리가 지금 2마리씩 났으니까 6마리 됐어요. 지금. 핸드볼이 아니었다면 어떤 딸이 되었을까? 벌써 지옥 같은 훈련은 다 잊었다. 핸드볼 국가대표가 된 것이 감사할 뿐이다. 제가 이제 태어난 애가 88년도 서울올림픽 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 태어났는데 여자 핸드볼이 이제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다고 들었어요. 많이 사진도 보고. 근데 제가 이제 핸드볼 시작하면서 그 21년간 이제 그 핸드볼을 시작하면서 그 꿈을 키운 것 같아요. 금메달을. 이번 나가서 꼭 이제 금메달 따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태릉 선수촌을 감싸고 있는 서울 불암산. 매주 금요일 핸드볼 대표팀 선수들은 불암산 오르기에 도전한다. 이날 기온이 섭씨 35도.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였다. 불암산 코스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어 1시간 3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 선수들은 이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지난주 자신의 기록보다 단 1초라도 경신해야 한다. 지난번 등수보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제치고 앞서 나가야 한다. 하루하루가 힘들어 지쳐있는 자신과의 싸움이고 새록새록 성장하는 동료와의 경쟁이다. 그리고
세계 강호들이 기다리고 있다. 1등이 된다는 것은, 금메달을 목에 건다는 것은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력을 다하는가, 그것에 달려있다. 뽑아! 마지막까지! 마지막! 빨리 뽑아! 마지막! 32분 47초. 밀어! 32분, 33분이 지나자 선수들은 정상에 도착했다. 태능 선수촌 국가대표 선수들 중 최상위권 기록이다. 자, 33분 52초. 33분 52초. 현지 너 오늘 뭐냐 이거? 33분 59초. 핸드볼! 선수들은 참 열심히 달렸다. 참 많이도 땀과 눈물을 쏟아냈다. 아테네 올림픽 결승전 이후 4년 내내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싶어 했다. 마지막 끝까지 밀어라. 국가대표로서, 핸드볼 선수로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제 그 가슴 아픈 질문에 당당히 대답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팀은 이 여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보냈다. 일주일이 못 가 새 운동화가 해지고 하루 3,000번이 넘게 공을 던지고 또 공을 맞으며 오직 하나의 목표, 정직한 승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그녀들에게 인생의 금메달을 수여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는 좋은 모습,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힘든 훈련 찾고 이겨냈었거든요. 좀 결과가 좋던 안 좋던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국민 여러분 열심히 하고 베이징 가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가서도 열심히 할 거니까 핸드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니 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네, 다 같이. 그건 다 같이 하라고. 대한민국 여자 하나, 둘. 대한민국 여자